지금 영고의 눈앞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바랬던 원수가 있는 거죠. 순간 이때까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촥 스쳐 지나가면서 영고는 칼을 들어서 1등 대사 남재의 가슴에 칼을 푹.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 머리도 깔끔해졌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바버샵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옮기고 일본 여행도 가족들하고 다녀왔는데 이런 그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밀린 숙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곽정이랑 황룡이 구천인의 마수에 걸려서 철장산에 올라갔다가 악비의 병법서를 손에 넣어 쓰다 황룡이 구천인의 공격으로 중독되죠. 그리고 쫓아오는 뱀떼를 피해서 곽정이 흰 독수리를 불러서 철장산에서 도망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뒷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독수리를 한 마리씩 타고 한참을 날아가다가 땅에 내려온 곽정이 황룡한테 가보거든요. 근데 황룡은 기절해 있습니다. 곽정이가 팔다리를 주물주물해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고 일단 무작정 인가를 찾아서 황룡이를 업고 산속을 헤매게 되죠. 나뭇가지에 팔다리가 긁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막 곽정이가 열심히 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기 멀리 보이는 별빛을 하나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별빛이 아니고 어느 집에서 비치는 불빛이었다. 그래서 곽정이가 일단 저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힘차게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무에 불빛이 가려가지고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을 지나쳤어.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또 집을 지나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곽정이가 길치라도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황룡이가 오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알려줘요. 뭐 왼쪽으로 3발, 뭐 대각선으로 몇 발, 오른쪽으로 몇 발,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눈앞에 집으로 가는 길이 뭔가 그 미로처럼 되어 있었는데 황룡이가 자랐던 도화도 미로에 비하면 완전 이 정도는 이지 까까지 완전 초보자 수준이더래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수준. 그래서 황룡이가 가라는 대로 가니까 집이 진짜 가까워져요. 곽정이 집 근처에 가서 저기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지금 잠깐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집안에서 상당히 까칠한 목소리로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고, 니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한 실력자인 것 같은데 나의 친절을 기대하지 말아라. 집주인이 딱 봐도 뭔가 그 불친절한 것 같긴 한데 지금 황룡이가 아프니까 아이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황룡이 시키는 대로 해서 헤매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황룡이부터 일단 의자에 앉히고 보니까 집 바닥에 큰 주판이 하나 있더래요. 주판 아시죠? 이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주판이 뭐냐? 옛날에 그 계산기,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는 계산기로 쓰고 쉬는 시간에는 인라인처럼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문물을 겸비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가 막힌 도구가 있어요. 그거로 뭔가를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55,225의 제곱근을 구하고 있더래요. 이게 제곱 계산은 할 줄 아는데 제곱근은 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저도 수학을 진작에 놓고 있었던 터라 뭐 감도 안 오고, 나도 이런데 곽정은 뭐 알 수 있겠어? 문제도 못 읽지? 그리고 그 집주인은 자기 뭐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지. 지금 세기의 난제를 풀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탁탁 풍기고 있는데 황룡이가 지친 눈으로 슬쩍 보더니 235?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암산으로 답을 맞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번 움찔하더니 이것 봐라 그러면서 한 번의 요행으로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라는 것처럼 문제를 한 장 딱 넘기면서 다음 문제 그러더니 이번에는 1123만 9424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이걸 문제를 보여주더래. 제가 이거 책 뒷부분을 보기 전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가 싶어갖고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챗 GPT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봐도 모르겠어. 근데 황룡이가 이번에도 쓱 보더니 224?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집주인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너 뭐하는 놈들이야? 이러고 곽정이랑 황룡이를 쳐다보는데 나이는 한 30대 후반? 근데 좀 이상한 게 이마에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하얀색인데 눈 밑으로는 피부가 되게 예쁜 미인형 얼굴이더래요. 근데 뭐 그럼 뭐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표독스러운데. 그러니까 황룡이 자기들 누군지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빠도 미로 만드는 거 좋아하고 수학 좋아한다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은 영고라고 설명을 해주고 황룡이랑 곽정을 안쪽 방으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안쪽 바닥에 모래가 깔려있고 거기 이상한 수식들이 막 잔뜩 적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작품에서 모래에 적혀 있다고 하긴 했는데 무슨 방 안에 씨름장처럼 막 모래밭을 만들어둔 게 아니고 그냥 뭐 바닥 자체가 흙으로 된 집이 아닐까. 지금처럼 마루 깔고 막 공구리 치고 이런 게 아니고 흙 위에다가 기둥 세우고 지붕 얹어서 만든 그런 집 같은 느낌? 그냥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철장방이랑 구천인이 곽정 황룡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영곤의 집이 미로처럼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멀찌감치서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집에 혹시 뭐 이상한 애들 가지 않았나 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영고가 창밖을 쓱 보다가 곽정이랑 황룡한테 너네 뭐 하는 애들이냐고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곽정이 자기들은 홍칠공 제자다 라고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황룡이 철장방 구천인한테 당해서 지금 부상이 심각하다,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영고가 황룡의 몸을 살피는데 이 상처가 지독한 거지. 그래가지고 인상 한번 쓰고 품에서 초록색 알약을 꺼내서 물에 개어가지고 주는데 황룡이가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애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고 하거든.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황룡이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영고가 그릇을 탁 치더니 약을 바닥에 쏟아버려. 그러고서 황룡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왜 나 의심해? 어? 너 그냥 내버려두면 너 구천인한테 맞아서 알아서 죽을 텐데 내가 너한테 뭐하러 독을 또 먹이냐고. 어?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으면 받을 줄 알아야지. 아주 그냥 되바라졌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곽정희가 영고한테 얘기해. 아니 아픈 사람한테 왜 소리 지르냐고, 왜 꼽주냐고, 우리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곽정희도 뿔나가지고 영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고가 아이 그런 거 아니래,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정성껏 막 뭘 적더니 3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북동쪽으로 가면은 뭐 어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면은 하얀색 주머니 한번 열어봐라. 마치 제갈공명의 꾀돌이 주머니처럼 막 이렇게 뭐 어디서 열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절대 그 전에 열어보면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잘 치료하고 와라. 그리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여자애 다 나으면은 여기 와서 1년만 살아라. 황룡이가 똑똑한 거 보고 자기 수학 좀 알려줘라, 뭐 미로 만드는 방법 알려줘라, 이런 목적이 있었어. 이봐,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러면서 황룡 먹을 죽이랑 뭐 간단하게 먹을 것들을 좀 들고 나오는데 마침 황룡이가 통증이 심하다면서 곽정한테 오빠 구화옥로단 그것 좀 꺼내서 저 좀 주세요. 구화옥로단 이거 전에 육장주가 만들어서 준 거 있잖아요. 기억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 원조든 황약사건데 육장주가 레시피를 알고 있어서 그거 만들어 뒀다가 전에 황룡한테 준 엄청 좋은 약,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서 영고가 구화옥로단? 그걸 니네가 왜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곽정이 황룡이 아빠 황약사라고 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고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파르르르 떨면서 뭐? 네가 황약사 그놈 딸이었어? 그 자식이 내 인생 망친 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어요. 막 황약사 이름이 그 영고의 발작 버튼이었나 봐. 황룡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영고가 지금도 미인인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예뻤을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 아빠랑 썸 타던 사이였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죠. 발작하던 영고가 들고 온 음식을 창밖으로 팍 던져버리면서 그놈 딸한테 줄 음식은 없다고. 그러니까 황룡이도 질리는 거예요. 이 여자 뭔가 아까 뭐 약 줬다가 막 뒤엎더니 소리 지르고 음식 갖고 왔다가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황룡이도 한 성깔 하잖아요. 그래서 곽정희한테 오빠 그거 이상한 주머니 3개 그냥 돌려줘 버리라고. 그거 없다고 당장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곽정희는 그래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용아. 그런데 황룡이가 이러면서 방울뱀 소리 한번 내주죠. 그래갖고 황룡 등살에 곽정이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영고가 됐대, 그냥 뭐 이런 것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갖고 가라고 합니다. 이거 뭐 영고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살짝 그 조울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황룡이 주머니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곽정이가 막 반항하잖아요. 이때 책에 정확히 뭐라고 나오냐면은 곽정은 한 번도 황룡을 거역한 적이 없어서 말을 듣기로 했다, 요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죠. 사조의 홍전의 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황룡이다.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영고가 구화옥로단 이것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살펴보겠다 그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참을 안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 나와서는 황룡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된대, 지금 몸 상태로는 이거 먹어봤자 아무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철장방의 추격대를 피해서 영고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영고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첫 번째 흰색 주머니를 열어보는데 지도가 나오죠. 그리고 지도에 X 표시된 곳, 폭포가 있는 산 근처에 가가지고 두 번째 빨간 주머니를 열어보라는 미션이
적혀 있습니다. 곽정이랑 황룡이가 열심히 말을 타고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빨간색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영고의 편지가 적혀 있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룡의 상처는 매우 심하다. 치료를 위해서는 천하오절 중에 남제 단황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읽고 곽정이랑 황룡이 단황야 언제 찾아가냐고 그래요. 왜냐면은 단황야 사는 데가 남송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지역인가 봐.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찾아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이어지는 영고의 메시지. 다행스럽게도 단황야가 그 근처에 살고 있다. 지금 남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숨어 살고 있고 외부인들을 안 만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홍칠공 이름을 팔아라. 너네가 홍칠공 제자인데 지금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어서 남제를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해라.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너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남제의 하수인, 남제로 향하는 문을 지키는 4명의 수문장 어초경독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실력으로 물리쳐야 된다 라는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어초경독이 누구냐면은 한자로 어부, 나무꾼, 농부, 선비 이렇게 남제 밑에 있는 4명의 부하들인데 그냥 몸종 같은 애들이 아니고 남제 단황야가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모시고 있던 4명의 관리들, 그러니까 높은 양반들이야. 포청천 옆에 왕조마한 장룡조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단황야를 만나거든 마지막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전달해줘라 라고 친절하게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곽정이랑 황룡은 단황야를 만나기 위해 어초경독을 물리치러 가죠. 먼저 곽정이랑 황룡이 산을 올라가다가 폭포 근처에서 낚시하는 어부를 발견해요. 곽정이 별 생각 없이 가가지고 저 아저씨 뭐 낚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어부 아저씨가 화를 내요. 진짜 왜 말고냐고. 진짜 너 때문에 지금 잡으려다가 완전 놓쳐버렸다고. 그래서 막 성질을 엄청 부려요. 그러니까 곽정이가 죄송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긴 어떡해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잡고 계셨는데요. 금화와라고 있어. 네가 그 말을 하면 알아? 그래가지고 곽정이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황룡이가 그거 고작 금화 갖고 유세 떤다고. 그 우리 집에도 막 몇 마리씩 있다고. 그러니까 어부가 야 네가 금화를 안다고? 뻥치시네. 야 그게 어떤데 그러니까 황룡이가 그거 우는 소리가 어린애 같아가지고 와와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금색이니까 금와와 아니냐. 그거 진짜 잘 안 해? 야 그러면 나 그거 좀 한 마리 주면 안 되냐?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부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선배가 사는 동네에 어떤 해충이 있는데 금화라는 물고기가 그 해충의 천적이래요. 천연 세스코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려다가 자기 사부님 남제를 만나러 가면서 자기한테 잠깐 맡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들고 있다가 이 물고기들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난처하니까 날 좀 제발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황룡이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곽정이한테 저기 오빠 저기 독수리들 좀 불러보라고. 그런 다음에 다리에다가 도화도에 있는 아빠한테 편지를 써요. 금화와 2마리만 독수리한테 매달아서 보내줘라 라고 해가지고 독수리한테 자 도화도로 가라. 그래서 독수리를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괜히 뻘쭘하니까 어부가 막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스몰 토크 시작할 거 아니야. 누구냐 뭐 너네 어디서 왔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다가 황룡이가 남제 만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부 아저씨가 막 좀 그래 해. 자기 사부님인데 남제 자기 사부님인데 사부님 돌아가셨다는 둥 뭐 이러면서 뭐 대충 얼버무리고 쓱 자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폭포 아래를 멍하니 보던 곽정이가 저기 보니까 웬 물고기 2마리가 막 꿈틀꿈틀 대대 바위 밑에.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황룡이가 말렸어요. 왜냐면 거기 폭포 밑이니까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저기 저 어부 진짜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인 것 같아서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괜한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곽정이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폭포 밑으로 내려가서 내공을 이용해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탁 잡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내공이 왜 필요하냐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게 폭포가 깊기도 하고 막 물살이 빠르니까 거기서 다치지 않아야 하기도 할 테고 그리고 물고기가 좀 빨라요?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지나가는 물고기를 무슨 수로 잡겠어. 그래가지고 내공으로 이렇게 쫙 해서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붙잡은 금화를 어부한테 선물을 하는데 어부가 그냥 물고기 놔주래. 나 그냥 그거 잃어버린 셈 치겠다고. 왜냐면은 지금 그 물고기 내가 받으면은 남자한테 데려다 달라는 너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받고만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곽정이가 알았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서 이거 물고기 2마리 근데 사실 뭐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맛도 없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고서 황룡이한테는 용아 안 되겠다. 너 그냥 죽어야겠다.
방법이 없다. 대신 너 죽으면은 오빠도 따라 죽을게. 이러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대사를 치는데 황룡이가 여기서 또 감동을 받아요. 오빠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근데 감동은 감동이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니까 직접 나서서 어부한테 물어보죠. 만약에요, 아저씨, 만약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부 아저씨가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쇠로 만든 거라서 폭포에서도 부서지지 않는다. 이걸 타고 쇠로 만든 노를 저어서 연어처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곽정한테 받은 금화가 도망칠까봐 다시 오두막으로 조심조심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황룡이가 곽정한테 오빠 지금이라 빨리 배 훔쳐 타고 우리 위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곽정이가 머뭇거려. 왜? 나쁜 짓이니까. 배를 훔치는 건 도둑질이니까. 그걸 보고서 황룡이가 그래요. 오빠 관둬요? 그냥 몰라.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됐어. 아무것도 하지 마.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빨리 하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배를 띄워야 되는데 곽정이는 계속 고민을 거듭하죠. 이 나쁜 짓인데 내가 배를 훔쳐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황룡이가 이미 배를 띄웠죠. 야, 너 탈 거면 타고 아니면 나 혼자 간다. 그러니까 곽정이가 용이 같이 가 이러고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걸 어부가 눈치채고 나와서 암기를 샥샥 던지는데 곽정이랑 황룡은 암기를 쇽쇽 피하고 내공을 써서 노를 저어가지고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한참을 올라와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래요. 경치가 얼마나 좋으냐면 황룡이 혹시나 치료를 못하고 죽게 되면 여기에 묻히고 싶을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나무지게를 짊어진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오더랍니다. 근데 딱 봐도 대단해 보여. 그냥 시골에 있는 나무꾼이 아니야. 그냥 장군님인 거야.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전쟁의 허무함 이런 걸 노래하고 있더래. 그래서 황룡이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전쟁에 대한 제일 슬픈 노래 이거를 또 한 곡 좀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막 나무지게를 짊어지다가 두둥 하면서 움찔하더니 눈가에 막 눈물이 차올라. 황룡의 노래를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더니 곽정이랑 황룡한테 가시오. 올라가시오 이러면서 그냥 길을 비켜줘요. 주먹 한번 휘두르지 않고 적을 이긴 거죠. 그래가지고 오예 개꿀 이러고서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문에 도착하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이러더래. 여기서 웬 소가 우나 싶어가지고 곽정이가 가보니까 어떤 우통벗은 아저씨가 커다란 바위를 들고 있는데 바위 위에 소 한 마리가 엎어져서 막 일어나려고 막 이러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더래요. 보니까 소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농부 아저씨가 밤매다가 소 울음소리를 듣고 소 밑에 있는 돌까지 해갖고 이렇게 쫙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어초경독 아저씨들이 보니까 설정에 충실하시더라. 그냥 이름만 갖고 그냥 나는 농부 역할 이런 코스프레 나는 어부 코스프레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부면 물고기도 잡고 나무꾼은 나무도 하고 농부는 밭도 메고 이러더라고. 설정에 과몰입 중인 거죠. 아무튼 곽정이가 단황이하고 뭐고 일단 사람부터 돕자 싶어가지고 내가 그 돌 들고 있을 테니까 소부터 빨리 구하시라고. 그러고서 바위를 들어줘요. 농부 아저씨가 얘 뭔데 와가지고 이런 걸 든다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곽정이가 이게 딱 드는데 내공이 있잖아. 내공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위 위에 있는 소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곽정이 들고 있는 바위를 이 아저씨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 아니면 같이 이렇게 내려놓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아저씨가 생각이 바뀌어. 보니까 어초경독이 서로 연락하는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 아저씨가 이놈들이 좋은 녀석들이면 밑에서 화살로 연락이 왔을 텐데 분명히 아래층에 있는 나의 형님들 인사불성으로 만들고 와가지고 말이 없는 것 같다. 이 자식들 처치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곽정이 저놈 힘을 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황룡이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괜찮아. 힘이 좋아 보이는데 한 몇 시간 들고 있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룡이가 고민하다가 알았으니까 잠깐만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홍칠공 제자인데 곽정이가 어제 무공수련할 때 이 말이 웃겨. 식초물에 손을 담궈뒀는데 지금 바위 들면서 이 식초물에 담갔던 손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몰라, 나는 식초물로 무슨 무공수련을 뭘 하는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황룡 얘기를 듣고 농부 아저씨가 설득이 돼. 홍칠공 제자들이니까 나쁜 짓 하겠어 그러면서 잠깐 들어주는데 황룡이가 이때다! 오빠 도망쳐요! 이러면서 곽정이를 데리고 내뺍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어디가 안 와! 이러면서 애타게 부르는 농부를 외면하고 황룡이랑 곽정은 도망치게 돼요. 어초경독이 약간 허당기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리고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돌기둥 다리를 만난다고 나옵니다. 근데 돌기둥 다리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돌기둥으로 된 징검다리인가 싶은데 그 제가 짤로 넣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 장면으로 보면 그냥 돌다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돌기둥 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돌기둥 다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돌기둥 다리를 만나서 이거를 건너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부서진 곳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발딛기가 좀 불편한 거지. 거기를 이제 막 힘들게 띄엄띄엄 건너가는데 다리 끝에 한 서생이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어초경독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리를 건너려면 이 양반이 비켜줘야 돼가지고 곽정희가 선배님 좀 비켜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못 들은 척하고서 몸을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책만 보고 있는 거야. 하늘 전 따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곽정희 황룡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죽어가는 황룡이 어초경독의 마지막 서생을 상대합니다. 자기들이 왜 남제를 만나러 가는지 설명을 하니까 서생은 지금부터 내가 3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봐. 맞추면은 내가 사부님 남제죠. 남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문제를 내는데 이 양반이 무공도 무공인데 기본은 글쟁이에요. 그래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관직에 나간 사람이라 마치 쇼미더머니 하는 것처럼 말장난도 했다가 뭐 삼행시 같은 것도 했다가 뭐 서생이 문장을 이야기하면은 라임 맞춰서 문장으로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황룡이가 잠깐 고민하다가 막 척척 풀어내. 그러니까 이 서생이 듣고 보니까 라임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글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러니까 황룡이가 우리 아빠 황약사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웬만하면 자기 아빠 황약사라고 얘기 잘 안 해주는데 여기선 그냥 바로 얘기해주더라고. 그래서 서생이 돌기둥 다리에서 자리를 비켜주고 황룡이랑 곽정이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서생의 안내를 받아서 둘은 어떤 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절이 바로 남제가 있는 곳인 거죠. 먼저 황룡이가 서생한테 저기 아래쪽에 그 농부 아저씨가 돌 들고 있다고 지금쯤 지쳐갖고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구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생이 깜짝 놀래서 농부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황룡은 곽정한테 저기 그 아까 그 영고한테 받은 그 마지막 그 주머니 열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란 주머니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황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칼로 자기 가슴에 있는 가죽을 막 벗겨내고 있대. 그리고 벗겨낸 가죽을 자기 앞에 있는 양팔 저울 한쪽에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맞은편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올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가벼워가지고 저울은 비둘기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고 저울 옆에는 싸나워 보이는 매가 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그 그림만으로는 당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룡이 그림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까 그 서생이 지친 농부를 부축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절 안에서 작은 동자승 둘이 나오더니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봐요. 황룡이가 나 치료하러 왔다. 그러니까 동자승들이 아까 올라올 때 만났던 어부, 나무꾼, 농부의 말처럼 남제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곽정희가 이런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데 황룡은 아까 그 노란 주머니에 있던 그림을 동자승한테 주고 이거 가가지고 남제한테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동자승들이 이게 뭐야? 이러고서 일단 받아들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더니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뭔가 막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뿌려지기만 하고 있어요. 남제는 왜 절에 와갖고 스님이 됐나? 그리고 왜 대외적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건가? 그리고 영고가 준 그림은 대체 무슨 그림이길래 남제가 자기들을 만나주는 걸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뒤에서 모조리 다 풀리게 됩니다. 드디어 남제를 만나게 되는데 곽정을 보고서는 홍형이 좋은 제자를 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황룡을 보고는 황형이 아주 훌륭한 딸을 뒀다라고 남제가 칭찬을 해줍니다. 이게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난다고 남제랑 이야기해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 그리고 보니까 남제 죽었다는 말은 남제가 시킨 게 아니야. 남제 부하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남제 숨겨주려고 막 죽었다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황룡이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 제자들이 우리한테 아저씨 죽었다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꼬지르거든요. 근데 남제는 또 틀린 말은 아니래. 왜냐면은 남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대. 나는 남제가 아니고 1등 대사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남제 아니라는 거지. 신분 세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왕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황룡이를 보고는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좀 몸이 안 좋네? 이러면서 단번에 황룡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등 대사가 표정이 무거워지니까 곽정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냅다 무릎을 꿇어. 그래서 막 절을 하면서
대사님, 우리 용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 대사가 곽정을 다 이렇게 세우는데, 곽정을 일으키려는 이 손이 몸에 닿자마자 갑자기 곽정은 따뜻하면서도 뭔가 그 거대한 기운을 느끼면서 나는 일어날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등 대사의 손길을 따라서 그냥 쭉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으켜 세우려는 목적도 있긴 했는데 1등 대사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은 곽정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보려고 일부러 몸 안에다가 기운을 이렇게 쫙 흘려 넣었대요. 그러다가 곽정이가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우 아파요 이상해요 막 뒹굴뒹굴 거리면은 그만두려고 했는데, 곽정이가 뒹굴거리기는커녕 남재가 넣어주는 기운을 막 누리고 있어. 아 따뜻해, 너무 좋아. 그리고 심지어 적당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기 내공을 써갖고 알아서 흩어버리는 거야. 이게 곽정이가 알고서 하는지 모르고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단한 거야. 여기서 1등 대사도 이 녀석이 보통이 아니구나, 역시 홍칠공의 제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곽정이도 자기 몸에 들어온 그 1등 대사의 기운을 느끼는 게 이게 또 신기한 경험인 거죠. 그래서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1등 대사를 쳐다보는데 1등 대사도 곽정을 보더니 눈빛으로 그래 너도 나쁘진 않다 이런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황룡의 몸을 살펴보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일단 황룡이를 부축하면서 안심시켜주는데, 황룡이가 1등 대사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져서 갑자기 막 엄마 생각도 나기도 하고 지금 막 이상한 오빠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몸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막 마음도 안 좋잖아. 그래갖고 눈물샘이 여기서 펑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 대사가 황룡이를 붙잡고 오유 괜찮아 이러면서 너무 걱정 말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깨끗하게 낫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곽정이가 오케이 이제 됐네 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1등 대사 뒤쪽을 보니까 어부랑 서생 그 어초경독의 두 사람이 마치 자기들을 원수 바라보듯이 도끼를 품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곽정은 이거 영문을 알 수 없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1등 대사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도 물어봐요. 그래서 황룡이가 어찌어찌 해서 구천인 만난 거, 그리고 한 대 얻어 터지고 도망치다가 영고를 만나고 영고가 3가지 주머니를 주고, 어초경독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고 동자승한테 영고가 준 그림을 줬더니 1등 대사 아저씨가 우리를 만나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등 대사가 영고 이야기 나왔을 때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영고가 준 그림 이야기를 하니까 영고가 그림을 줬어? 난 못 봤는데? 그러면서 동자승한테 그림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밝혀지는 그림의 진실은, 이 그림은 사실 영고가 그린 게 아니고 구양봉이 그렸던 거였어. 그리고 그게 어떤 경위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영고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 대충 이래요. 비둘기를 매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자기 살을 잘라서 저울에 달아서 비둘기랑 같은 무게만큼 매에게 주는 그런 그림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살을 너무 많이 떼어내고 죽음에 임박했을 무렵 하늘에서 상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의 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 그림인가 봐. 근데 이게 책에서는 뭐 자세한 해석이 없는데, 남재한테 너를 희생해서라도 어려운 황룡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살짝 긁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어서 영고랑 뭐 구양봉이랑 어떻게 알게 됐을까 막 이렇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구양봉이 영고를 이용해서 남재를 처치하려고 했다. 구양봉이 건네준 그림으로 남재를 자극하기 위해서 영고가 황룡에게 그림을 줬다. 그리고 구양봉이 남재를 처치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화산 논검에서 우승해서 구음진경을 손에 넣는 것. 아무튼 1등 대사가 황룡한테 치료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랑 서생이 나서더니 자기들이 치료하겠다고 얘기를, 어초경독 4사람이 치료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대사가 너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막 제자들이 막 저놈들이 착하다고 해도 쟤네들이 사주에서 그림 들고 오기 시킨 막 그 구양봉 영고 이 못된 놈들 걔네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네 치료해주지 말라고, 얘네 또 무슨 애들인지 모른다 이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니까 황룡은 아니 내 몸 하나 고쳐주는 게 뭐 죽을 일도 아니고 그냥 뭐 건전한 의료 행위 뭐 이런 거 아닌가? 아주 그냥 호들갑들을 떨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등 대사는 제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황룡이랑 곽정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곽정이한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고, 여기 지키고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황룡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1등 대사 주변에 신기한 기운이 서리는데 곽정은 그걸 보고서 야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대단한 정도가 아니었어. 1등 대사가 필생의 무공을 이용해서 황룡을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속도로 막 혈도를 찍으면서 황룡을 치료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4명의 제자들이 사부님 그만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말리려고 들어오는데, 곽정이는 1등 대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서생을 제외한 어부, 나무꾼, 농부 세 사람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서생을 딱 쳐다보는데 서생은 화난 얼굴로 곽정을 쳐다보면서 이미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들은 곽정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1등 대사는 창백한 얼굴에 땀에 막 젖어있고 황룡이는 쓰러져 있더래. 이거 뭐 치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용아 이러면서 곽정이가 가서 살펴보니까 황룡이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한데 몸 안에 있던 흉흉한 기운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1등 대사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제자들이 만류했는 건가 싶은데 아무튼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황룡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품에서 구화옥로단을 꺼내서 줍니다. 자기 아빠가 만든 영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1등 대사도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거 만들기도 어렵다는데 내가 좀만 먹겠다. 그러니까 방에 막 제자들 막 길길이 날뛰어요. 아니 지금 세상에 좋다는 영약을 죄다 막 다다 막 긁어다 드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냐. 그래서 1등 대사가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가지고 한 입에 이렇게 탁 털어넣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구화옥로단이 저는 처음에는 청심환 같은 큰 커다란 알약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코코볼처럼 알알이 작은 그런 환이었나. 그렇게 구화옥로단을 입에다 털어넣고 다들 조금 지치긴 했는데 뭐 잘 해결됐구나 하면서 막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1등 대사가 하더니 막 바닥에 쓰러져 버려. 그래갖고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뭐 이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1등 대사가 황룡한테 내가 방금 먹은 구화옥로다. 혹시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냐? 황룡이가 아니래. 우리 아빠는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지지 나빠지는 건 없다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1등 대사가 그러면 이거 줬다고 하는 육장주 그 사람이 혹시 황약사한테 악감정을 품고 독을 섞었을 가능성은 없냐? 그러니까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뭐라고 독이라고요?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래죠. 어초경독 네 사람이 손으로는 1등 대사를 부축하고 눈으로는 곽정이랑 황룡을 불아리면서 막 저 자식들 사부님 몸이 이 지경이 돼가면서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러니까 황룡이가 머리를 막 굴리죠. 도대체 누굴까? 그러다가 범인은 영고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고네 집에 갔을 때 영고가 구화옥로단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안 나왔다. 분명히 그때 영고가 거기다가 독약을 섞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걸 보면은 독약으로 1등 대사를 해칠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추리로 사람들을 설득해냅니다. 다행히 절에 있는 사람 중에 해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등 대사가 자기 치료해야 되니까 곽정하고 황룡은 나가서 좀 쉬라고 하고서 둘이 나오는데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나?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나 치료받으러 왔는데 1등 대사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궁금한 건 1등 대사가 왜 여기 있나? 무공으로만 따지면 구양봉이나 구천인 정도는 돼야 상대가 될 것 같은데 그 둘은 체면치레 한다고 둘이서 같이 편먹고 공격하진 않을 테고 이거 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곽정이 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 구양봉이랑 구천이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니 오빠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1등 대사가 용이 치료할 때 그 쓰는 무공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기술이 그 구양봉의 한마공의 대척점에 있는 무공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깨 너머로 좀 배웠어.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보면 될 것 같고 그 구천인이 독 쓰는 것도 보니까 그 비슷한 무공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1등 대사한테 한두 번 배우면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소설 뒷부분에 갈수록 곽정의 무공은 천하오절의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황룡이가 오빠 참 답답한 사람이군요. 지금 1등 대사 독약 먹고 쓰러져 있는데 언제 일어나서 언제 그거 배우고 앉아있겠냐고. 그러니까 곽정이가 아차 영고가 참 지독한 여자였구나 라고 하더니 또 아차 황룡 치료하고 나면 1년 동안 거기 있기로 했는데 그 약속 어떡하지? 그러니까 황룡이가 여기서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를 합니다. 지켜야지요 오빠.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면서요. 야 이게 여기서 나오네. 전에 그 화쟁공주랑 결혼하는 거 막 말할 때 곽정이가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이런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던 거를 여기서 황룡이가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순간 황룡이가 서글퍼지면서 울적해하죠.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 근데 황룡이가 그러던지 말던지 곽정이는 근데 영고는 왜 용의를 1년 동안 붙잡아 두는 걸까? 어차피 용이한테 배워도 황약사한테 상대가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갸우뚱 하는데 황룡이가 여기서 터지죠. 이 바보야. 뭔진 몰라도 영고가 우리 아빠 미워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그거 아니냐고. 나를 인질로 잡고 아빠를 끌어들인 다음에 독이든 뭐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뻔하지 않냐. 내가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되냐고. 내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니까 막 곽정이가 미안해 내가 멍청하잖아. 그리고 황룡은 그런 곽정이를 보면서 또 미안해 오빠 미안해요. 오빠가 멍청한 걸 알면서 내가
오빠한테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보통 그냥 평범한 연인이 아니야. 이거 육아 우울증 온 사람들이 애기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패턴 아닐까요? 황룡이 곽정이랑 다니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밖이 막 소란스럽더니 어초경독 4사람이 황룡이랑 곽정한테 들이닥칩니다. 1등 대사가 몸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난리인지 밝혀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1등 대사가 이렇게 몸을 치료해주면 부작용이 엄청 심하더만. 5년 동안 무공을 못 쓰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잘못하면 불구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2년 동안 진짜 힘들게 수련해야 본전치기 하는 거야.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필살기 쿨타임이 2년짜리인 거야. 그리고 한 번 쓰면은 2년 동안 평범한 영감님이 되는 거고. 황룡이가 그걸 들으니까 1등 대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가 경우가 없는 애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막 엎드려갖고 울면서 나는 진짜 그런 거 몰랐다고.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초경독도 이거 뭔가 진정성이 느껴져. 얘가 되게 막 독하고 나쁜 애인데 막 엎드려서 우니까 진짜인 것 같아갖고 그래? 뭐 우리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 저쪽으로 가서 우리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나눠볼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기에 왜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화산 농검이 끝나고 왕중양이 일양지를 배우기 위해서 1등 대사, 그 당시에는 남제죠. 남제를 찾아왔을 때인데 이때 혼자 오지 않고 주백통하고 같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왕중양이 우리 서로 무공을 하나씩 교환하자. 그래서 남제는 일양지를 알려주고 왕중양은 선천공이라는 무공을 전수해주는데 전수가 끝나고 나서 왕중양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구양봉이가 분명히 깝칠 거라고. 그러니까 남제씨가 그 일양지하고 선천공 가지고 화산 농검에서 1등 했으면 좋겠고 구음진경 구양봉 손에 들어가지 않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사실 왕중양이 남제를 찾아온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무공 교환이 아니고 선천공의 전수가 목적이었던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왕중양이 와가지고 내 거 선천공 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네 무공이 뭔데 전수를 받아야 돼 내가. 화산 농검 1등 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주변에서 보기도 안 좋잖아.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교환하는 그림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백통은 뭘 하고 있었냐? 선배들이 무공 교환할 때 옆에서 뭐라도 하나 어깨너머로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남제가 살고 있는 궁을 휘젓고 다니면서 궁녀들이랑 놀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무공 전수가 다 끝나고 왕중양이 돌아가고 나서 남제가 살던 곳에 아주 큰 사건이 생겨서 남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해서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빠졌잖아. 무슨 사건인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곽정희가 근데 아저씨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황룡이가 조용히 이거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사건의 중심에 주백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4명의 제자들 중에 농부가 약초를 캐다가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는 농부한테 약초 캐고 있는 이 산이 내 건데 왜 함부로 약초를 캐냐? 라고 이렇게 막 몰아세우더래. 농부가 처음에는 뭐 또 참고 막 이렇게 뭐 죄송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남자가 결국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절 300번 하면 봐주겠다 그랬대. 이거는 좀 선 넘었잖아. 그래가지고 농부가 그 젊은 남자랑 결국 싸우게 되는데 무공이 보통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싸우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숨어있던 구양봉이 나타나서 농부한테 한마공을 팍 날리더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 남자는 누구였겠어? 이 젊은 남자는 구양공자였던 거지. 여기서 구양봉이 왜 나온 거였냐면은 자기 제자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면은 1등 대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면은 5년 동안은 무공을 못 쓰잖아. 그러면 그때 화산 농검을 해서 내가 1등을 하던지 아니면은 최소한 무공을 못 쓰는 동안에 1등 대사를 해치워버릴 심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부를 치료하고 기운이 빠진 1등 대사는 한동안 구양봉을 피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고 제자들이 1등 대사가 기운이 회복이 되면은 구양봉 우리 다 같이 까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등 대사가 그러지 말래.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평화롭게 살자.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평화롭게 있었는데 때마침 곽정이랑 황룡이 너네가 왔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서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런데 말이야 너네가 우리 사부님을 해치려고 할 줄은 몰랐네. 이러더니 갑자기 칼을 뽑아. 아저씨 뭐예요? 아까 우리 오해 풀고 해결된 거 아니었어? 왜 칼을 왜 또 뽑아요? 그러니까 4명의 제자 중에 나무꾼 빼고 어부, 농부, 서생 이 3사람이 너네 때문에 지금 사부님 중독됐고 중독됨과 동시에 이상한 옥팔찌가 하나 배달이 돼. 이 옥팔찌의 의미도 조금 있다가 다 나와요. 아무튼 제자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덤비는데 곽정이 못 이기지.
그래가지고 나무꾼이 중재를 해요. 아, 그러게 얘네 착한 애들이라니까 왜 그 내 말 안 믿냐고.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황룡이도 아저씨들 그만하시라고. 여기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곽정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대로 안 끝났을걸요? 그러면서 상황을 정리시켜요. 그리고 안쪽에서 1등 대사 시중 드는 애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4명의 제자들한테 그만 좀 하시라고. 지금 1등 대사가 곽정이랑 황룡이 잘 배웅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 집에 가라고 하라고. 근데 곽정이가 갑자기 안 가겠대.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도움만 받고 어떻게 가냐. 지금 위기에 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돕겠다. 그러면서 1등 대사가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 똑똑똑 똑똑똑. 아저씨 저기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1등 대사가 안 만나죠. 그쪽도 막 고집쟁이잖아. 서로 고집쟁이잖아. 그러니까 곽정이가 황룡한테 그러면은 용아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적들을 다 쓸어버리자. 그러니까 황룡이도 좋대.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요 얘기를 일부러 1등 대사 들으라고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등 대사가 갑자기 들어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겠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살려나왔더니 지금 내려가서 죽겠다고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 그래가지고 1등 대사한테 가는데 1등 대사가 너희들의 성의는 고맙게 받겠다. 그러면서 잘 부탁한대.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서 한바탕 싸우기 전에 내가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불필요한 싸움 그리고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야기하지 않았던 남제가 불교에 귀의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왕중양이 일양지를 배우겠다면서 남제를 찾아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께 온 주백통이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후궁들이랑 놀고 막 희롱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때 주백통이 사고를 치는데 무슨 사고를 치냐면은 당시에 남제는 결혼했을 거 아니야. 막 후궁들도 많고 부인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보고 맨날 무공수련만 했대요. 그러니까 후궁들이 어떻게 했어? 어떻게든 남제의 관심을 끌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걔 중에는 무공에 재능이 있는 후궁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남제한테 가갖고 오빠 나도 뭐 하나 알려줘요. 그래갖고 남제가 맘에 드는 애들한테 무공 알려주고 후궁들이 이제 막 무공 수련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유씨성을 가진 부인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냥 유귀비라고 불려요. 주백통이 지나가다가 유귀비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는 같이 대련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대련을 하는데 주백통 상대가 안 되잖아. 당연히 지게 되는데 주백통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이때 몸에 혈도를 이렇게 팍 누르면서 싸우게 되는데 유귀비가 이게 또 신세계인 거야. 자기가 알기로는 막 주먹 휘두르고 발차기 하고 이런 것만 보다가 어딜 누르니까 못 움직이고 또 다시 누르니까 또 움직이고 이게 신기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한테 가가지고 나도 그거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남제는 이게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초심자가 배우기엔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너 경험치 좀 쌓고 레벨 좀 올라가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유기비가 빨리 배우고 싶어서 그걸 주백통한테 가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도라는 게 익히려면 서로의 몸 여기저기를 만지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녀가 같이 배우고 가르쳐주기가 조금 곤란하대. 그런데 그런 걸 몰랐던 두 남녀는 무공을 배우고 무공을 가르쳐주다가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면 당장 참수지. 누가 임금님 여인한테 손을 댑니까? 왕중양도 그걸 알고 있어서 주백통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와갖고 남제한테 얘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 목을 치던 쌀만 먹던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남제는 또 왕중양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어찌 그럴 수 있겠나 싶어서 주백통 풀어주고 대신 주백통 너 유기비랑 결혼하라고 얘 책임져 했는데 주백통이 쓰레기 같은 놈이 나는 그게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 줄 몰랐대. 그러면서 나는 그냥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고 책임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품에서 유기비가 준 것 같은 그 한 쌍의 원앙이 새겨진 손수건 있거든요. 이걸 바닥에 탁 던지고는 훌쩍 떠나버리대. 그래갖고 왕중양도 이걸 난처해 하다가 백통이 어디 가나 이러면서 같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제는 여러 가지로 속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공수련만 죽자 사자 하는데 이게 자꾸 유기비가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몰래 유기비가 사는 곳에 가봤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유기비가 주백통의 아이를 낳아. 원샷 원킬. 야씨 남제의 마음이 2번 죽는 순간인 거죠. 그래 내가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한 잘못도 있으니까 잊고 살자. 그래서 한 반년은 소갈이 하다가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유기비가 애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이 남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더래요. 남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발 아이만 좀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야. 남제가 아이를 보니까 애가 갈비뼈가 부러져 있어. 유기비가 남제한테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애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남제가 누가 널 죽이냐 지금 나하고 내 아이 죽이려고 사람 보내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제가 난 그런 적 없다고.
있다고. 그러면서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유기비가 아이를 재우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 있을 때 방에 누군가가 침입해갖고 갓난애를 두드려 팼대. 장을 날렸대. 그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창밖으로 뿅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유기비는 이 나라에서 저 정도 무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정도면은 남재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재한테 달려온 거였는데 남재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남재랑 유기비는 주백통을 먼저 의심을 해요. 원치 않는 아이였을 테니까 주백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유기비는 마지막에 사라질 때 그 음흉한 미소는 주백통의 목소리가 아니었대. 그러면 혹시 전진교일까? 자기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아이니까? 아니면 구양봉일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구양봉은 체격이 아니라서 구양봉보다는 체격이 훨씬 작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하면서도 유기비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재가 고민을 합니다. 아이를 구하면 화산논검에 나갈 수가 없고 그럼 왕중양의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고 구음진경을 못 얻는 건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내가 왜 주백통이랑 유기비 두 사람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긴 했을 거야. 그런데 유기비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몸에 둘러진 수건을 딱 푸는데 수건 안쪽에 아이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손수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손수건이 뭐냐면은 주백통이 떠나갈 때 바닥에 던져버렸던 원앙 한 쌍이 새겨진 그 손수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비는 주백통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재가 그걸 보고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야. 아이를 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왜 남의 자식 때문에 기운을 써서 화산농검에도 못 나가고 그래야 되냐. 아주 매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비는 멀뚱히 서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유기비는 예상했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걱정 말라면서 엄마가 금방 편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아이를 팍 찔러서 죽여버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괴로워하면서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다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게 되고 이 여자가 바로 영고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유기비, 영고가 남재를 향해서 자기 팔목에 있는 옥팔찌를 보여주면서 언젠가 내가 옥팔찌를 너한테 보낼 텐데 그날 내 아이를 찌른 이 칼로 너를 찌를 거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게 됐는데 오늘 그 옥팔찌가 왔다! 이걸 보니까 영고가 나를 찾으려 오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잠시 뒤에 실제로 영고가 쳐들어와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그냥 방에서 산수 문제 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수련을 꾸준히 했나봐. 1등 대사의 4명의 제자들도 상대가 안 되고 황룡이가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고가 왜 황룡한테 1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도화도의 진법을 알려달라고 했는지 황약사를 담그려고 했는지 알게 돼요. 영고는 일단 아직 주백통을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 주백통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연히 흑풍쌍쇠를 만났대요. 그래서 흑풍쌍쇠로부터 주백통은 지금 도화도에 갇혀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영고는 주백통을 구하려고 도화도로 들어가려고 했고 주백통을 붙잡고 있는 황약사를 처치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황룡이가 막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주백통 도화도에서 탈출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 그래갖고 영고가 그래? 그럼 도화도 안 가도 되겠네? 황약사랑 안 싸워도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일단 그건 알겠고 1등 대사 저 자식 죽여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황룡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 장면은 그냥 뭐 무공 대결이 아니고 약간 뭐 기억력 대결 같은 것도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불이 켜졌을 때 뾰족한 대나무 위치 기억해 뒀다가 불 끄고 대나무 피해서 다니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영고가 생각보다 무공이 강력하니까 황룡이가 정면 대결은 안 될 것 같아서 수를 쓴 거죠. 그런데 결국 황룡이도 뚫리게 되고 1등 대사가 있는 방으로 영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영고의 눈앞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바랬던 원수가 있는 거죠. 순간 이때까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촥 스쳐 지나가면서 영고는 칼을 들어서 1등 대사 남재의 가슴에 칼을 푹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1등 대사를 보고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몸속 어디엔가 걸린 건지 칼이 안 뽑히더래요. 그래서 아이 몰라 뭐 두고 가지 뭐 이러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서서는 깜짝 놀라게 돼. 왜냐면은 거기에 1등 대사가 또 서 있는 거야. 우와 씨 이건 또 뭐야? 이것도 황룡이의 계략이었는데 1등 대사가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곽정희를 1등 대사로 분장시키고 영고가 칼을 찌를 때 곽정희가 옷 속에서 칼이 이렇게 하면은 칼이 이렇게 싹 손가락으로 잡은 거였어. 그래서 영고가 칼을 뽑을 수가 없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영고를 돌려보내고 1등 대사가 죽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옆방에 못 움직이게 혈도를 누르고서 뉘어놨었던 1등 대사가 일어나서 혼자 혈도를 풀고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옷을 훌렁훌렁 벗고 영구한테 자기 다시 한번 찌르라고. 나도 네 자식 죽은 그날부터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구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막 도망쳐. 아까 그 1등 대사로 변한 곽정희를 찔렀을 때 뭔가 그 양심의 가책도 있었던 것 같고 1등 대사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뭐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어디론가 영구가 사라지게 되면서 영구와의 일도 마무리가 되고 황룡이랑 곽정은 1등 대사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일양지랑 선천공도 배워요. 그리고 1등 대사가 불교에서 배운 그 천축국말, 인도말 있죠? 이거를 막 듣고 있던 곽정희가 해석하지 못했던 구음진경의 나머지 부분을 1등 대사의 도움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1등 대사한테 구음진경의 일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1등 대사가 2년 동안 죽어라 수행을 해야 몸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음진경 덕분에 석 달 동안만 수련을 하면 몸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구음진경이 만병통치약이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도화도로 금화화를 가지러 갔던 흰 독수리 2마리가 끼룩끼룩 하면서 나타나는데 갖고 오라는 금화화는 없고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수리들이 공격받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화도에 있는 황약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은 곽정희랑 황룡은 당장 1등 대사랑 그 일행한테 인사를 하고 적토마를 타고 도화도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사조 영웅전에서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비극이 도화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